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룰업 젤리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메로나 아이스크림도 있었습니다. 일단 룰업 젤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기 어렵네요. 우와, 젤리. 그 이후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받는 부담은 훨씬 크다고 봐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 공격도 그런 후유증을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좀 덧대자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의 전쟁이 시가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피해가 많이 나는 건데, 근데 그 가자 지금 메로나 그 가자시가 그 77만이 사는 그 메로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와 일반 생활 공간이 벗어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굴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대충 예상하건대 한 480km의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시가전이고 거기는 생활하는 공간이고 480km 땅굴이 다 있으니까 그 입구라는 것이 그냥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입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설이 이제 학교라든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가전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민간인 피해가 부수적으로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시 휴전도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협상을 해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민간인들을 빨리 빼서 네가 국제법에 접촉이 안 되게 해라. 왜냐면 국제법에 자꾸 문제가 되면 헤즈볼라나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두고 자꾸 이렇게 프레임 전쟁에서 너네들도 욕을 먹으니까 그걸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조금 좀 안타깝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장이 시가전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거 전략일 텐데.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제 뭔가 구부지향의 어떤 정부 구성이라든가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걸까?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고 나는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다시 그래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거야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까? 즉 판단이 작동하는 걸까? 뭔가 싶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하는데 우선 한 가지 볼 거는 네타냐후의 정권 안보 때문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마스와의 전쟁 사진이 2008년도부터 시작한 2008년, 12년, 14년, 21년, 23년 지금까지 오는 6차례 그 분쟁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 민간인이 1,400명. 이거 어떻게 보면 정권 안보 실패거든요. 정권의 안보 실패거든요. 가기가 어려워요.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이미 벌써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퇴진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왔을 때 라피드 야당 1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도 라피드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네타냐후 이후 정권 이후를 생각하라. 그래서 너도 잘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네타냐후 정권은 지금 국제사회의 비난 이거보다는 어찌됐건 자기가 안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는 이런 확실한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제 이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1,400명이나 자기의 무고한 시민들이 그냥 단순히 살상되는 게 아니라 납치까지 되고 끌려가는, 인질로 끌려가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네타냐후 정권에서는 이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후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획석을 넘어서더라도 일단은 전쟁을 계속 지속해서 뭔가 이렇게 확고한 성과랄까? 하마스의 어떤 근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데까지 일단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처럼 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쭉 여러 메시지를 보면 나름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합니다만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단 말이죠. 미국이 이제 이렇게 약간 어광장하는 듯한 모습, 또는 뭔가 마음대로 좀 안 되고 있는 듯한 모습, 어떤 배경을 좀 짚어주실 수 있어요? 글쎄, 제가 미국을 방어할 이유는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미국의 문제인 건가, 미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정체성의 지금 정치거든요.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설득이 되는 부분인가? 라는 지금 회의가 저도 요즘에 듭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뭐 우리 국제정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부해졌다라고 생각했던 논란 중에 이제 문명의 총돌이냐, 역사의 종언이냐라고 했던 그 진부한 논란을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문명의 충돌을 말했던 한 헌팅턴이 맞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씁쓸해지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하마스 같은 조직을 정말 근절할 정도의 아까 우리 백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정도가 아니면 물러설 수 없는 그 아이덴티티 팔리틱스가 지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미국이 어떻게 얼르고 달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풀어질 일이 없는 데다가 어제 그 요르단 거기 어디죠 암만에서 그 이렇게 만났잖아요. 다른 그 중동 국가 그 분들하고도 만났었을 때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싸운다고 할 때에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하면서도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인질 문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조금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든 그 타임을 약간 놓치고 자꾸 지금 교전을 잠깐이라도 멈추자 하지만 꼭 지금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전략 전술하고 완전히 배치되니까 이게 억셉트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제 내걸고 있는 어떤 나름의 방안들은 현재 아주 강하게 이제 밀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심리 이런 거를 누를 수는 없는 그런 정책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종수 위원장님 또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뉴스 보니까 한국어처럼 이스라엘의 썼습니다. 가자지구 공격은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또 미국의 입장을 보였고 아울러 G7 외무장관에서도 나름대로 발표를 한 내용 보니까 이 2.8 전쟁은 양자 간에 두 나라 간에 해결돼야 될 문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로 발표를 하고 갔는데 저는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사람들 보면 전 세계에 다 한두 명씩 다 있어요. 국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보니까 자국민이 거기 있다고 절대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화로 빼야 된다고 하는데도 지금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 미국이나 서방을 믿는다기보다는 미국에 있는 유태계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모하게 국제 여론을 무시하면서 지금 계속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도 있는 겁니다. 짧게 말하면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왜 이게 긴급하게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뭐가 있냐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확전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이제 되게 알속하지만 냉전 이후에 미국의 그 모든 역대 대통령이 했던 중동 정책이 크게 세 개 축이 있는데 하나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클린턴 행정부 때 오슬로 등을 이끌었던 그 다음에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의 그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 그게 세 개 큰 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복귀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 그 아프가니스탄 떠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 그래 이전 행정부들이 다 이걸 우리가 철수하는 건 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 아니다 할 수 있다 괜찮다고 했다가 크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제2의 베트남 사건이 됐다고 욕을 먹었던 그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JCPOA 그 이란 핵협의는 자기가 복원하겠다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다른 행정부에서도 잘 못하긴 했었지만 어찌됐건 어떻게 관리가 되면서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확정이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럼 무너지면 바이든 행정부는 정말 역대급 무능한 대통령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선 구도에서 완전히 트럼프한테 왜냐면 바이든이 자기는 외교통이고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다 무너지는 행정부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그런 정지 작업 없이 빨리 그냥 개입하고 항로 예. 두개 보내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텝들이 이스라엘 측과도 좀 꼬이고 그런 문제도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런 조금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급한 마음에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태를 네, 그것도 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신 우크라이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황에 대해서 박 위원장님께서 좀 몇 가지를 짚어주시겠어요? 올 봄, 여름에만 해도 뭐 대대적인 그 반격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반격은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붙었어. 손 좀 씻고 올게요. 오늘의 이야기 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서 감사합니다.